경기도 연천의 깊은 산속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폐쇄된 군사시설 지하에는 프로젝트 제로라 불리는 기괴한 실험실이 가동되고 있었다. 이곳에 수용된 5명의 피실험자는 사회에서 철저히 지워진 노숙자와 거액의 빚에 시달리던 채무자들이었다. 연구 책임자인 강 박사는 마이크를 잡고 30일 동안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버티면 막대한 보상금과 새로운 신분을 보장하겠다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환기구를 통해 주입된 황색 가스는 뇌의 수면 중추를 강제로 마비시키는 미승인 각성제였고, 실험자들은 처음엔 돈을 벌 생각에 서로 인사를 나누며 희망에 부풀었다. 실험 3일차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좁은 고시원 생활의 고충이나 과거의 영광에 대해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전직 복서였던 최 씨는 이 정도는 시합 준비할 때 밤샘하던 것보다 훨씬 쉽다라며 호기롭게 웃어 보였고, 다른 이들도 그의 농담에 맞장구를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가스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그들의 눈동자는 비정상적으로 충혈되기 시작했고, 갈라진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신경질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들어갔다. 강 박사는 관찰창 너머로 기록지에 초기 각성 단계 진입 및 정서적 불안 증가라고 정갈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다. 6일째가 되자 실험실 내부의 공기는 무겁고 기괴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참가자들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5명은 각자의 구석으로 흩어져 벽을 향해 앉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밀담을 나누는 듯한 기괴한 몸짓을 보였고, 이따금 카메라 렌즈를 향해 증오가 가득 담긴 섬뜩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 뇌 속에 더러운 독을 집어넣고 있다고 라며 누군가 낮게 읊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편집증적인 공포만이 가스처럼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운명의 9일 차 새벽에 이르러 가장 나이가 어리고 성격이 유순했던 대학생 민우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실험실 중앙으로 뛰어나왔다. 그는 폐가 터질 듯한 기세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찢어지는 금속성 기계음에 가까웠다. 그는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성대 조직이 파열되어 검붉은 핏덩이를 쏟아내면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하지만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남은 4명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동료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배경음악 삼아 무심하게 벽에 손톱으로 해괴한 문양을 새기거나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내고 있었다. 민우의 비명이 잦아든 뒤 실험실에는 죽음보다 더 깊고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으며, 연구원들은 마이크를 통해 상태를 물었지만 비실험자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급된 책의 페이지를 한 장씩 정성스럽게 찢어 자신의 배설물을 발라 관찰창과 카메라 렌즈를 빈틈없이 가리기 시작했다. 강 박사는 당황하며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가스 주입을 중단하고 강제 진압을 시작하겠다라고 경고했으나 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이대로 깨어있게 해달라라는 섬뜩한 한마디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모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채 내부의 비밀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이 비밀이 지나자 실험실 내부의 정밀 센서에서 감지되는 생체 신호가 급격히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고, 산소 소모량은 평소의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암시했기에 연구진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관찰창 너머에서는 젖은 고기 덩어리가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듯 단 둔탁한 소리와 뼈가 어긋나는 기괴한 소음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저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야 라고 젊은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강 박사는 묵묵히 모니터의 수치만을 응시하며 실험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보름째 되는 날,
강 박사는 결국 실험실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여 내부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라고 지시했다.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자마자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온 듯한 처절한 절규와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실험자들은 가스를 다시 틀어줘 잠들고 싶지 않아. 제발 우리를 이 어둠 속에 놔둬. 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닌 근원적인 공포와 무언가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다. 무장대원들이 육중한 강철 문을 열 준비를 마치자 문틈 사이로 형용할 수 없는 악취와 함께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마자 내부의 참혹한 광경이 대원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바닥에는 배수구가 막힌 채 20cm 높이의 오수가 차 있었는데 그것은 피와 오물 그리고 지식여진 인육의 잔해들이 뒤섞인 지옥의 파편이었다. 벽면에 붙여졌던 종이들은 습기에 젖어 너덜거렸고 그 사이로 드러난 콘크리트 벽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손가락 뼈로 새긴 듯한 기괴한 문양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대원들은 방독면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정적 속에서 오직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피실험자들의 상태는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참혹했다. 그들은 자신의 복부를 찢어 장기를 끄집어냈고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먹은 흔적이 역력했으나 여전히 서 있거나 기어다니며 살아있었다. 특히 최 씨는 가슴 근육이 완전히 소실되어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상태에서도 기괴한 힘으로 몸을 뒤틀며 가스를 내나 잠들면 안 돼. 어둠이 오면 그들이 우리를 데려갈 거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들의 눈동자는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그 눈에는 광기 어린 생존 본능 이상의 무언가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의료진이 긴급히 투입되어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피실험자들은 짐승처럼 날뛰며 저항했다. 한 대원이 바닥에 쓰러진 민우를 부축하려 하자 그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대원의 팔을 물어뜯어 살점을 도려냈고 건드리지 마 이 빛나는 어둠을 방해하지 마. 우리는 이제야 진실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라고 광규하며 발버둥 쳤다. 진정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체는 약물을 거부하는 듯 비정상적인 대사 속도를 보였고 오히려 근육이 팽창하며 결박을 풀려 했다. 강 박사는 관찰실에서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며 저들의 신경계가 가스 없이도 자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라고 흥분 섞인 목소리로 기록했다.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멈춘 순간에도 뇌파는 일반적인 수면 상태가 아닌 극도의 공포와 쾌락이 뒤섞인 비정상적인 고주파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숨이 멎기 직전 곁에 있던 간호사의 옷깃을 잡고 우리는 드디어 깨어났어. 당신들도 곧 보게 될 거야. 잠들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는 눈을 뜬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 부검 결과 그의 장기들은 대부분 괴사에 있었으나 근육 조직만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변해 있었고 위장 속에서는 동료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육 조각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남은 3명은 실험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자신들의 몸을 스스로 더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술대에 묶인 상태에서도 마취 없이 자신의 상처를 꿰매는 것을 거부하며 고통을 느껴야 해. 그래야만 깨어있을 수 있어. 잠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다. 라고 즐거운 듯이 속삭였다. 마취제를 강제로 주입하자 한 명의 심장이 즉시 멈췄는데 그는 마치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으려 애썼다. 생존한 마지막 2명은 서로를 향해 굶주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고 그들의 몸에서는 정체 모를 검은 진액이 땀처럼 흘러나왔다.
이제 실험은 학술적 목적을 넘어 통제불능의 기괴한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 박사는 상부의 중단 권고를 무시한 채 마지막 생존자인 최 씨와 민우를 다시 지하 실험실로 보낼 것을 명령했다. 그는 이 현상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인간 진화의 새로운 단계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스를 다시 주입해라.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이다 라는 그의 명령에 따라 실험실에는 다시 차가운 황색 가스가 흐르기 시작했다. 가스가 퍼지자마자 발작을 일으키던 최 씨는 마치 구원받은 신도처럼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고, 민우는 피 묻은 손으로 벽에 그가 오고 있다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실험실 내부의 기온은 비정상적으로 급감하기 시작했고, 폐쇄회로 화면에는 기괴한 노이즈가 끼어들었다. 강 박사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말해봐, 거기서 무엇이 보이지? 너희가 본 그 존재는 누구냐? 라고 마이크를 통해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최 씨는 대답 대신 자신의 안구를 손톱으로 파내며 기괴하게 웃었고, 민우는 벽에 새긴 글자 위로 자신의 머리를 찌으며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았으며 오직 공포와 광기만이 가득한 원시적인 소리를 내뱉으며 실험실을 피로 물들여 갔다. 외부와의 연결 통로는 모두 차단되었고 시설 전체에 불길한 진동이 울려 퍼졌다. 연구진 중 한 명인 김 연구원은 공포에 질려 시설을 탈출하려 했지만 모든 출입문은 이미 강 박사의 권한으로 잠겨 있었다. 강 박사는 미친 듯이 웃으며 아무도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탄생의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소리쳤다. 그의 눈 역시 피실험자들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돋아나고 있었다. 시설 내부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하나둘씩 꺼져가자 어둠 속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거친 숨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가스에 오염된 공기는 이제 연구구역까지 스며들어 연구원들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황색 가스가 실험실을 다시 메우자 최 씨의 신체는 기괴한 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척추는 가느다란 실처럼 가늘어졌고 피부는 투명해져 그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혈관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는 이제야 보인다. 그분이 오고 계셔. 너희가 숨겨두었던 그 진실의 조각들이 라며 찢어진 성대로 노래하듯 중얼거렸다. 강 박사는 모니터를 향해 얼굴을 바짝 들이댄 채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화하는 과정을 광적으로 기록하며 미소 지었다. 실험실 내부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지만 그들의 몸에선 뜨거운 김이 솟구쳤다. 관찰실의 공기도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원들은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벽면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스스로 움직여 목을 조르는 환상을 보거나 죽은 동료의 목소리가 귀 근처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박사님,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자살 행위예요. 라고 김 연구원이 울부짖으며 전원을 차단하려 했으나 강 박사는 차가운 권총을 그의 관자놀이에 겨누며 방해하지 마라. 우리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영원한 각성의 경계에 서 있다 라고 일갈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이 사라지고 없었다. 실험실 안의 민우는 자신의 손톱으로 가슴팍을 긁어 기괴한 문양을 완성해 나갔다. 그 문양은 고대 문자와 현대 회로도가 기묘하게 뒤섞인 형태였으며 거기서 은은한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잠들지 않는 영혼만이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자격이 있다. 육체는 그저 영혼을 가둔 낡은 감옥일 뿐이다. 라고 민우가 외치자 최 씨는 자신의 다리 근육을 뜯어내어 그 문양 위에 재물처럼 받쳤다. 두 존재는 이제 서로의 살점을 공유하며 하나의 거대한 괴생명체처럼 엉겨 붙었고 기괴한 결합은 보는 이의 이성을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갑자기 시설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며 비상등만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벌레가 한꺼번에 기어가는 듯한 서걱거리는 소음과 점액질이 바닥을 훑는 불쾌한 소리였다. 누가 문을 열었어. 제발 살려줘. 내 다리가 없어졌어. 라는 비명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 박사는 어둠 속에서도 형광색으로 빛나는 실험실 안의 피실험자들을 바라보며 아름답구나, 이것이 바로 죽음을 초월한 진정한 생명의 모습이다 라고 감탄했다. 어둠 속에서 최 씨와 민우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입체적으로 울려 퍼지며 연구원들의 뇌를 직접 타격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을 유발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고 너희의 공포를 먹고 자라난다. 잠들지 못하는 고통이 곧 영원한 안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선언하자 관찰실의 강화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유리의 틈새로 황색 가스와 함께 썩은 고기 냄새가 밀려 들어왔고 연구원들은 구역질을 하며 바닥을 기어다녔다. 강 박사만이 그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양팔을 벌려 환희에 젖었다. 복도를 순찰하던 보안 요원들은 자신의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 가스에 노출된 뇌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했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를 말살해야 한다는 파괴적 충동에 휩싸였다. 그림자가 나를 보고 웃고 있어. 내 속에서 무언가 기어나오고 있다고 라고 한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배를 갈랐고 그 속에서는 수천 마리의 검은 나방들이 쏟아져 나와 시설을 가득 메웠다. 지옥은 지상으로 올라왔으며 연천의 산자락은 기이한 안개 속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실험실 내부의 결합체는 이제 거대한 고기 덩어리처럼 변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에서 뻗어나온 가느다란 촉수들이 환기구를 타고 시설 곳곳으로 뻗어나갔으며 접촉하는 모든 생물체의 신경계에 접속했다. 강 박사는 그 촉수 중 하나를 경건하게 붙잡고 자신의 목 뒤에 꽂아 넣어줬다. 드디어 나도 너희와 연결되는구나. 영원히 깨어있는 꿈속에서 우리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그가 속삭이자 그의 눈은 뒤집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실험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의 의식은 집단 지성 속으로 흡수되었다. 시설의 자폭장치가 누군가에 의해 가동되었지만 카운트다운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이미 이 시설 안에는 인간의 이성을 가진 존재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파멸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다. 폭발이 일어나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 연기를 타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수만 번 겹쳐져 들려왔고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었다. 지상의 숲속 동물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산 아래로 도망쳤지만 그들이 마시는 공기 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절망의 가스가 섞여 흐르고 있었다. 자폭장치의 카운트다운은 0을 향해 달려갔지만 폭발음 대신 들려온 것은 철판이 지시겨지는 기괴한 소음이었다. 거대한 고기 덩어리로 변한 실체는 이미 시설의 중추 제어 장치를 잠식하여 폭파 회로를 자신의 신경망으로 대체해버렸다. 붉은 비상등은 이제 생명체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전멸하며 지하실 전체를 피처럼 붉게 물들였다. 끝이란 건 없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이 어둠을 밝힐 것이다. 라는 기괴한 울림이 벽을 타고 모든 이의 고막에 직접 내리꽂혔으며 공간은 비현실적인 공포로 뒤덮였다. 살아남은 소수의 연구원은 식당 구석에 모여 서로의 손을 붙잡고 떨었지만 그들의 눈꺼풀은 이미 각성제의 영향으로 마비되어 감기지 않았다. 억지로 눈을 감으려 할수록 안구 뒤쪽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보이지 않는 존재의 형상이 망막에 직접 각인되었다. 제발 눈을 감게 해줘. 차라리 죽여줘.
라고 비명을 지르던 한 연구원은 결국 자신의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만들어 스스로 누나를 파냈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며 파냈는데도 보여 그놈이 내 뇌 속에서 웃고 있어 라고 울부짖으며 바닥을 굴렀다. 광기는 이제 전염병처럼 그들을 집어삼켰다. 시설의 강철 벽면은 점차 부드러워지더니 점액질이 흐르는 피부 조직으로 변해갔고 천장의 파이프들은 맥동하는 혈관이 되어 검은 피를 실어 날랐다. 이제 지하기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숨을 쉬기 시작했으며 환기구에서 나오는 공기는 가스가 아닌 생명체의 거친 들숨과 날숨이었다. 복도에 흩어져 있던 시체들은 벽 속으로 서서히 흡수되어 거대한 벽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얼굴은 벽면에 도들새김처럼 남아 영원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인간과 건축물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지옥의 생태계가 이곳에서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연천 산속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탁해지며 누런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았고 주변을 정찰하던 군 수색대는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기괴한 잡음에 귀를 막았다. 무정이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수만 명의 비명이 겹쳐진 듯한 소음과 함께 우리는 깨어있다. 너희도 곧 깨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왔다. 수색대원들은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은 순식간에 핏발이 서며 피실험자들과 같은 광기로 번뜩였다. 안개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인근 마을을 향해 서서히 내려갔다. 강 박사는 이제 거대한 곡이 나무의 중심부에 박힌 채 자신의 신경이 지구의 핵까지 닿아 있다는 착각에 빠져 환희에 찬 눈물을 흘렸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시설 내 모든 생존자의 공포와 기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적인 존재감을 만끽했다. 잠이라는 건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죽음 연습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제 죽음조차 극복한 위대한 각성자들이다라고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검은 진액과 부서진 치아 파편뿐이었다. 그의 자아는 거대한 집단 의식 속으로 침몰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끝까지 이성을 유지하려던 김 연구원은 보조 통제실의 환풍기 안으로 몸을 숨겼지만 그곳조차 이미 촉수들이 점령한 상태였다. 그는 벽면에서 튀어나온 강 박사의 얼굴이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웃는 것을 보고 정신적 붕괴를 일으켰다. 김군 이리로 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여기엔 고통도 지루함도 무엇보다 잠이라는 끔찍한 단절이 없네. 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는 주머니에 숨겨둔 메스를 꺼내 자신의 목을 그으려 했으나 촉수들은 그의 팔을 강하게 휘감아 자살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 기지의 심장부로 끌려갔다. 이제 시설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이 되어 외부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그 신호는 인근 도시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에는 기괴한 기하학적 문양과 함께 잠들지 마라 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이를 본 사람들은 원인 모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공기 중의 황색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서울 도심까지 스며들었으며 고층 빌딩 사이로 스산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의 밤은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영원한 각성의 지옥으로 변질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서울 도심은 이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모했다. 밤이 찾아왔음에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핏발선 눈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서로를 공격했다. 전광판에는 잠은 나약함이다 각성하라 는 메시지가 붉게 전멸했고 공기 중을 떠도는 황색 가루는 사람들의 뇌로 직접 파고들어 휴식의 욕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한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아이가 잠들지 않도록 눈꺼풀을 테이프로 고정시켰고 얘야, 잠들면 저 그림자가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라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안식의 어둠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군대가 투입되어 격리구역을 설정하려 했으나 총을 든 군인들조차 가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들은 방독면 속에서 자신의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결국은 총을 내던지고 허공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다. 연천의 지하기지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촉수들이 지표면을 뚫고 올라와 도심의 빌딩들을 칭칭 감았으며 건물들은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처럼 꿈틀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뱉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잠들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 건설되었다. 라는 환청이 전 국민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집단적 자아 붕괴가 가속화되었다. 강박사였던 거대한 고기. 덩어리의 심장부에는 이제 최 씨와 민우, 그리고 수천 명의 희생자가 한데 엉겨붙어 거대한 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직 끝없는 각성 상태에서 오는 고도의 지적 쾌락만을 만끽하고 있었다.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니 비로소 우주의 진동이 느껴진다.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라는 생각들이 신경망을 타고 흐르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곳에서 개별적인 자아는 의미를 잃었고 오직 잠들지 않는 거대한 의지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살아남은 최후의 인류는 지하 벙커에 숨어들었지만 그곳의 공기도 서서히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통신 장비에서는 오직 비명과 웃음소리만이 교차하며 흘러나왔고 화면 속의 세상은 이미 지옥의 풍경과 다름없었다. 누군가 이 실험을 멈추어야 해. 제발 누가 전원을 꺼줘. 라고 한 생존자가 절규하며 벽에 머리를 박았으나 그 소리는 금세 거대한 집단의식의 합창 속에 묻혀버렸다. 이제 지구상에 잠이라는 단어는 금기시되었고 휴식을 원하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고기나무의 자양분이 되어 신경망의 일부로 흡수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 마침내 연천의 실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을 때 그곳에는 인간의 형체를 한 유일한 생존자가 서 있었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바닥에 고인 검은 액체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눈꺼풀이 잘려나가 결코 감길 수 없는 상태였다. 수색대 로봇이 그에게 접근하여 당신은 구조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기계음을 내보냈으나 그는 무표정하게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나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 이 빛나는 어둠 속에서 나는 드디어 그분의 진실을 보았거든. 이라고 낮게 읊조리며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그림자는 벽면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나와 주변의 모든 것을 잠식해 들어갔다.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우리는 끝내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깨어있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선언이 전 세계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며 영상은 끊어졌다. 인류의 역사는 그날로 종지부를 찍었으며 지구는 더 이상 푸른 행성이 아닌 황색 안개 속에서 맥동하는 거대한 곡이 행성으로 거듭났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마치 거대한 눈동자가 되어 결코 감기지 않은 채 암흑의 우주를 공포스럽게 응시하고 있었으며 침묵만이 그 뒤를 이었다.